자, 이제 오늘 슬슬 오늘 우리 할 얘기가 좀 많은데 오늘은 뭐니 해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네. 오늘 내가 이 기사를 보고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을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 아직. 아 그래요. 일단 우리 시작부터 한번 해보자.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 게 두 개예요. 네. 하나는 국민의힘에서 낸 거. 또 하나는 한동훈 장관 플러스 검사 6명이 낸 거. 네. 근데 이제 이런 생각하실 거야? 아니 그거 검수완박법 가지고 권한쟁의 심판 저 내는데 헌재 왜 따로 내냐? 국민의힘 내는데 법무부 왜 또 내냐? 왜 그랬을까? 튀려고? 우리나라 법 체계는 그 본인이 권한을 침해받아야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예, 근데 양쪽이 각자 침해받은 내용이 다르겠죠. 아, 요건 굉장히 한 80% 정도 맞았어요. 아, 그래요? 80% 정도. 네. 일단 이거부터 얘기해 줄게요. 국회의원은 이제 침해당한 게 심의표결권. 네네. 심의표결권이지. 아니 야 법안을 심의하고 표결해야 표결하는 되는데 그 권한을 침해당했다. 민영배 의원이 위장탈당해서 그렇지. 안건조정위원회에 맞아. 그 안건조정위원회는 제1당 3명, 제2당 2명, 그렇지. 그리고 비교섭 단체 1명 하나. 이렇게 그렇지. 돼 있는데 맞아. 근데 이제 일부러 민영배를 비교섭 단체로 만들어 그렇지. 버린 거죠. 그래서 그렇지. 4대 2를 만들어서 통과시켜 버리는. 그렇지.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그렇게 위법하게 됐는데 그 법을 통과시키냐? 국회의장 잘못했잖아. 네네. 국회의장이 우리 권한 침해한 거야. 요게 이제 국민의힘이 청구한 거예요. 네네.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빠져. 뭐가 빠지느냐? 바로 이 법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법안 내용에. 그렇지. 그 부분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지. 우리 권한이 침해됐다. 그렇지. 이렇게 얘기할 수는 그게 없는 아니잖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법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려면 이 법안의 내용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침해하지 않았는지를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야. 네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이게 국민의힘이 냈지만 법안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받을 수 있는 방법이 헌법재판소에 총 3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아는 위헌법률 심판, 네. 헌법소원 심판이 있는데 네. 이거는 못해요. 불가능해. 이거 설명하면 너무 길어. 검사는 못해요? 그러니까 재판하는 과정에서 판사가 청구를 해주던가 위헌법률 심판처럼. 네. 그리고 아니면 내 기본권이 침해되는데 이거는 기본권이 아니라 권한의 범위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고민을 거듭하다가 검사 6명 플러스 한동훈 장관이 또 하나의 권한쟁의 심판을 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2개가 열려서 기사를 보면 어디는 기각, 어디는 일부 인용, 어디는 각하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네. 일단 첫 기사부터 좀 띄워주세요 이제. 근데 제가 80점인데 나머지 20점은 뭔가요? 그러니까 그 권한의 그 법안의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청구를 한 거라고. 권한 침해가 각각이지만 네네. 진짜 마음속에 있는 거는 이 법이 잘못됐다는 걸 확인받기 위해서 청구를 한 거라고. 근데 확인받으려면 검사가 청구를 해서 이 법안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이 법안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잖아. 이제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해서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아 그래? 95점. 네. 네.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예요. 네네. 이제 이걸 보고 이게 무슨 말이냐 방구냐 이런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 검수완박 법안이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는데 무효할 정도는 아니다. 요거는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론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지면 안 돼요.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 뭐가 침해했을까? 아까 조금 전에 너가 얘기한 거야. 안건조정위원회. 그렇지. 민영배 위장탈당. 그리고 오늘 민영배 의원이 헌재 그 결정은 예상됐다. 본인 잘못했다고 얘기했어요 오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의 표결권 침해됐는데 그럼 그 다음 단계 심의 표결 침해돼가지고 이제 그 본회의 표결로 갔잖아. 그럼 국회의장이 이제 땅땅땅 했잖아요. 네네. 땅땅땅 했잖아. 야 그러면 처음부터 위법했으면 이거 땅땅땅도 위법 아니야. 근데 이거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거는 야 너네도 투표할 수 있었잖아. 네. 본회의 표결할 수 있었잖아.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잘못했지만 통과된 거는 문제 삼기 좀 어려워. 요게 오늘 헌법재판소의 답변입니다. 일부 인용. 그렇지. 그게 일부 인용이라는 네. 소리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헷갈리는 거. 오늘 정족수가 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총 9명이에요. 9명 중에 원래 우리가 헌법재판소 막 탄핵하고 이럴 때 보면 네.
6명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 그렇죠. 합헌 판결을 하려면 6명. 6명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 근데 오늘 다 5대4야. 그렇죠. 근데 5명인데 인용될 수 있다. 그렇지. 이거는 헌법재판소 결정 중에 권한쟁의 심판은 일반 정족수, 우리가 말하는 다수결이에요. 과반. 그렇지. 그러니까 과반만 넘으면 되는데, 근데 오늘 되게 재밌는 게 다 일관되게 사사사사사 하신 분이 있고 네네. 캐스팅 보터가 있어요. 아, 예전에 그 주식 투자. 아, 그렇지. 청문회 때 주식 투자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분이 캐스팅 보트를 줬어요. 네네. 아,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그러니까 물론 과거에도 저 심의표결권 그 안에 뭐 법사위에서 문제 있었는데 그 뒤에 공포한 거, 그 국회의장이 땅땅땅한 거는 괜찮다라고 했던 내용들이 옛날에 있긴 있었어. 저도 그런 거 당해본 적 있어요. 아, 그래? 제 입장에서 무슨 원전에 관련된 거였는데 어. 중간 과정에 어떤 부분은 위법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지어진 게 무효인 건 아니다. 그렇지. 예, 그래서 저는 요 판결, 그러니까 그런 판결이 날 수는 있다. 중간 과정에 위법은 있지만 결과가 무효는 아니다. 그렇지. 라는 그 판결은 나올 수도 있다고 봤어요. 원래 그리고 또 이제 법이 통과되면 시행 중이잖아. 네네. 그걸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거든. 이제 그런 문제들도 있으니까 고민을 하다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오늘 확실한 건 최소한 이런 경우에 땅땅땅 한 거는 무효가 아니에요라고 할 때는 이게 좀 다수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5대4로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절차 자체 위법은 생각보다 굉장히 심대하다고 헌법재판소에서 본 거야. 네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좋아할 게 아니야. 좋아할 일 전혀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네. 지금 민주당이 막 한동훈 물러가라 이러고 난리 났어요. 네. 민영배는 막 정의가 승리한다 이딴 소리 하고 있고 지금. 네네. 아니 솔직히 이제 이거 특정인을 거명을 해야겠는데 아까 내가 페북을 장해찬 국민의힘 최고위원 페북을 봤거든요. 예찬이. 그러니까 뭐 그거를 이제 과정은 위법이지만 무효는 아니다라는 판결을 막 그 비꼬아놨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저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일단 얻어낸 게 있어요. 민영배는 잘못했다는 걸 얻어냈거든. 그렇지. 그거를 부각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민주당이 좋아할 일이 아니 너는 잘못했다고 헌재에서 얘기한 거예요. 야 그리고 심지어 인용이 된 것조차도 4명이나 너네 잘못해서라고 했잖아. 그러니까요. 그거를 간과하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무효도 4명이 무효다라고 손을 들었죠. 그렇지. 네. 그거 다 5대4야. 네,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전부 5대4. 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 권한쟁의 심판에 일단 국민의힘이 제기했던 이 권한쟁의 심판의 결과를 보시면 네. 민주당이 잘했다라는 판결이 아니라는 거 이건 최소한 좀 아셔야 되고 민주당이 굉장히 잘못해서 사실상 거의 무효가 될 뻔한 걸 마지막 한 분이 그래도야 법 통과돼서 시행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무효로 만들어버리면 너무 혼란스럽잖아. 그러니까 앞에 것 너네 절차 다 잘못했는데 그래 봐줄게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네. 그러니까 이번 판결은 민주당이 환호하고 만세를 부른 판결이 절대 아니고 민주당에게 굉장히 심하게 경고를 심대하게 경고를 했던 그런 헌재 결정이다. 요게 일단 1번. 네. 국회법에 규정돼 있는 민주적인 기본 절차를 민주당과 민영배 의원이 어긴 겁니다. 그렇지. 그거는 확실히 판결이 난 거예요. 그거를 자꾸 잘했다고 우기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오늘 판결 결과만 보고 사람들이 막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민주당 만세 부르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지금 당신들 잘못했어요라는 뜻이고 그리고 두 번째 기사 좀 띄워주세요. 이제 이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혼란의 도가니에 빠진 거예요. 이건 또 무슨 결정이냐? 아까 내가 설명을 사전에 했던 것처럼 한동훈의 청구인 적격 없다. 권한쟁의 각하. 아까는 분명히 일부 인용의 기각이라는데 이건 또 각하는 뭐냐?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말한 건 이거는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한 거예요. 국민의힘이 내놨는데 왜 검사랑 법무가 또 내냐고 민주당이 한번 뭐라고 한 적이 있었어. 네네. 이거는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는 척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말했던 것처럼 이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받으려면 검사와 한동훈이 하지 않으면 안 돼. 국민의힘이 청구하는 건 심의표결권 침해 여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절차의 문제만 그렇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검사의 권한을 침해했는지를 판단하려면 이 법이 이거 보니까 야 원래 수사권 이만큼 있었는데 이만큼 4개나 야 이거 다 뺐고 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야 이거 잘못했네. 네네. 그럼 법 자체가 위헌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노리고 한동훈 장관이 검사 6명과 함께 헌재 권한쟁의 심판을 추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병합되지 않고 따로따로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2건의 판단이 나온 건데 이게 진짜 아쉬워 나는. 이 결과 각하가 왜 나온 거냐면 일단 이것도 5대4예요. 이것도 5대4야.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정말 쓰러질 일이야. 이게
각하만 안 됐으면 판단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각하를 받으면 판단을 안 합니다. 그냥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이게 법이 위헌인지 아닌지 검사 권한 침해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않아요. 그게 각하가 된 건데 이유가 뭐냐? 첫 번째,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당신 수사하나요? 당신 기소하세요? 당신은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자격이 없습니다. 당사자 적격이 없습니다. 이건 나쁜 뜻이 아닙니다. 한동훈 장관 그래서 각하. 이제 검사 6명이 문제잖아. 네. 자, 그럼 검찰의 수사권이라는 기소권이라는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면 이게 본안으로 들어갔을 거야. 네. 근데 이제 이 총 9명 중에 5분은 아 그거 검사가 갖고 있는 권한 아니야. 헌법상 권한이 아니고 네. 우리가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이나 이런 것들을 막 만들면 거기에 너네가 수사할 수 있는 내용을 입법부가 만들면 그걸 너네가 수사하는 거야. 네, 네. 헌법에 정해진 건 너네 영장 청구권밖에 없어 이 뜻이에요. 네, 네.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면 야 검사 너네들이 헌법에 갖고 있는 수사권이 침해된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너네는 법이 만들어주는 대로 수사를 하는 거야. 입법부가 만들어주는 대로 수사를 하는 거니까 너네 권한 침해 여부를 다툴 자격 자체가 없어. 네. 그래서 각하가 된 거예요. 네. 야 그게 너무 나는 사실 이게 본안 판단을 받기를 원했거든. 나는 저 국민의힘이 청구한 게 아니라 요게 본안 판단을 받기를 원했는데 네, 네. 나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조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조금 비겁했던 것 같아요. 이 본안 판단한 파장이 너무 크잖아.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아예 본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른 게 아닌가. 충분히 그 영장 청구권이라는 걸 기초로 해서 헌법상 검찰의 수사권이 있다는 건 충분히 유추해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권한으로. 그래서 이거는 네. 사실 개인적으로 해서 일단은 본안에 들어가서 이제 이게 검수완박법안 소위 검수완박법안이 위헌인지 합헌인지를 판단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해서 오늘 한동훈 장관이 네. 굉장히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한 거죠. 저는 기대를 좀 정반대로 갖고 있었어요. 백배원이 갖고 있는 거랑 정반대로. 저는 그 검수완박에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이게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영장 청구권을 이제 유추해서 직접 수사권도 있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법학계에서. 그렇지. 근데 저는 법을 해석을 할 때는 이제 좀 엄밀하게 하는 게 맞고 그렇지. 영장 청구권만 갖고 직접 수사권을 전제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게 제일 어려워. 예. 지금 말한 그거야.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렇게 친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할 때 검찰 직접 수사권이 이미 축소가 됐잖아요. 그럼 그것도 위헌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 법안 내용 자체가 위헌인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근데 다만 제가 잘 됐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네, 저는 반대입니다. 근데 저는 검수완박을 원래 회복시키려면 입법을 통해서 그렇지. 회복시켜야 된다. 그렇지. 예, 선거로 다시 국회가 구성이 되면 그 검수완박론자들이 소수파가 되면 그렇지. 이제 법안을 다시 만들어서 가는 게 맞지. 이거를 이제 위헌 논리로 가는 거는 저는 별로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았었거든요. 말했던 것처럼 그 당사자 적격을 뚫는 게 너무 어렵긴 했었어요. 네, 그 부분도 있는데.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네. 생각할 때 그리고 이제 말했던 것처럼 이거는 이제 입법 사항이라는 거 쉽게 말하면 네. 지금 그 수미 너가 말했던 것처럼 입법 사항이니까 설사 법이 잘못됐어도 법을 바꾸라는 거잖아, 그지? 그렇죠. 그 논리. 근데 그 점은 제가 헌재 판결, 오늘 판결 동의하는 부분이고. 근데 제가 기대를 걸었던 건 사실 민영배 의원 탈당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판결이 있을 수도 있다. 중간 과정은 위법이지만 무효는 아니다라는 판결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민영배 의원이 탈당해가지고 그런 그 안건 조정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초콤수잖아, 초콤수. 예, 그게 본회의로 그냥 넘어가는 거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맞아. 예, 직권상정이나 이런 요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민영배 의원 문제를 갖고 절차적으로 이걸 무효화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은 어떤 판단을 바꿀 수는 없었겠지만 한동훈 장관이 이제 자격이 없다라고 각하시킨 거잖아요. 저는 거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은 사실 그 검수완박 이런 걸 입법을 할 때에 그렇지. 국회에서 입법을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주로 나와서 얘기를 하고, 그렇지. 그리고 만약에 정부에서 입법을 할 때도 법무부 장관이 하지 검찰총장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 그리고 두 번째는 되게 좋은 논리인데 예, 그거. 두 번째 이거는 입법 과정만 봐도 그렇다는 거고, 그러니까 수사권하고
법무부 장관은 연관이 당연히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검찰청 법에도 법무부 장관이 직접 수사를 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그렇지. 검찰총장을 통해서 개별 사건을 수사 지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수사권이랑 법무부 장관은 관련이 있는 사람인 거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청구인 자격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동훈 장관도 엄청나게 고민을 했을 텐데, 여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재판을 하면 보통 1심, 2심 뭐 대법원 있고 그러니까 아니면 항소, 항고 이런 거 이제 없습니다. 헌재는 단심제예요. 끝났습니다. 끝나서 더 이상 못 다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결론 나온 거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제 이 결론의 해석의 문제인데, 이게 지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민주당이 야 역시 헌재는 민주주의를 지켰다 이런 개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민영배를 버렸습니다. 민영배 진짜. 아직 복당 안 됐죠. 안 됐지. 민영배 의원 또 불쌍합니다. 그거 왜 복당 안 시켜주냐고. 당의 명령으로 탈당했는데 그렇게 사람을 쓰고 버리나. 아 진짜. 민영배 의원 빨리 인도적으로 복당 시켜줘야 됩니다. 민주당은. 예? 아 근데 그거를 또 이제 본인은 지금 잘했다고 다 예상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막 오늘 아까 또 인터뷰했더라고. 민영배 나쁜 놈이라고 헌재 내 판결. 생각에는 헌재 판결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하지 못한 거야. 민영배 의원은 안 그래도 전에도 그 사실 검수완박할 때에 김예원 변호사라고 이분이 이제 그 아동 여성 인권 관련해서 많은 변호를 하신 분인데, 그렇지. 이분이 이제 검수완박 때문에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보게 생겼다고 강하게 반대를 하셨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그 생방으로 싸웠거든요. 두 사람 알아, 전화 알아. 연결해가지고 민영배 의원 그때 그 김예원 변호사한테 개처발렸습니다. 발리지. 예. 완전 발리지. 네, 법안 내용도 모르고 법을 있더라고요. 만들고 뭘 만들어 잘 모른단 말이야. 나 이거 네. 진짜 제일 화나는 게 그거야. 아 이제 진짜 개털리만 했지. 그거 민영배 의원은 저는 좀 좋은 기억도 있는데 이분이 광산구청장을 하셨거든요. 광주에서 나름대로 뭐 이렇게 사회적 경제라든지 이런 데서 모범이 될 만한 정책들도 입안을 했었어요. 아 그래? 근데 왜 사람이 그렇게 변했어? 근데 자기 팔자에도 없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가가지고 법제사법위를 왜 가냐고. 아니 자치단체장 경험도 있으면 행안위도 있고 그렇지. 사회적 경제를 했으면 저기 어디야 기획재정 쪽도 그렇지. 있고 한데 법사위를 왜 가가지고 거기서 팔자에도 없는 짓을 왜 합니까? 법도 잘 모르면서 말이야. 그러니까요. 아 이게 민주당이 나쁜 거예요. 어떻게 그렇지. 보면 민영배 개인을 얘기할 게 아니라 민주당이 진짜 사람을 이런 식으로 쓰나. 그러니까 오늘 제가 우리 시작할 때 오늘 어쨌건 이 검수완박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기사가 쏟아지는데 기사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좀 대부분이 어려워요 사실. 법 전공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그렇죠. 또 여러 개가 중첩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어떤 건 기각이고 어떤 건 각하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겼냐 국민의힘이 이겼냐 그런 판단할 게 아니고 오늘 이런 의미로 판단이 나온 거고 민주당이 엄청나게 반성해야 된다는 내용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이거 정도는 최소한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 좀 이해를 하고 알아야 된다. 네네. 그래서 오늘 제가 어찌 보면 또 제가 변호사니까 그래서 한 번은 이걸 좀 설명을 해드려야겠다. 어쨌건 정치적으로는 우리 또 수민이가 앞으로 이렇게 쭉 정리를 해주지만 일단 이 의미 자체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켜드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 한번 해봤어요. 이제 앞으로 결국은 수민이 너 말한 것처럼 국민의힘이 다수당되는 것밖에 없겠네. 이거 바꾸려면. 누구 마음대로. 그러니까. 검수완박 여론조사에서 검수완박이 계속 그 반대가 많았는데 국민의힘 지지자 아닌 사람도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렇지. 예, 사실 제가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 그나마 이제 그 현실 정당 중에서 제가 가까운 정당이었잖아요. 그렇지. 사실 지금도 어느 정도는 그런데 제가 학을 띄게 된 게 사실 검수완박 때문이었어요. 아 그래? 왜? 제가 뭐 사실 지난 대선 때 제 개인적으로는 심상정 후보에 투표를 했고 어느 정도는 지지한다는 말도 했었거든요. 그렇지. 근데 내가 검수완박 때 정의당 찬성하는 거 보고 제가 그래서 한번 방송에서 대놓고 그래서 제가 작년 지방선거 때 비례대표를 정의당 안 찍었어요. 진짜? 예. 놀랐네. 맛 좀 봐라 이 맛 좀 인간들아. 봐라. 내가 지역구는 정의당 찍었어. 어차피 되지도 않을 거. 그렇지. 비례는 될 수도 있거든. 비례는 그러니까. 서울시 의원 될 수도 있잖아. 전에도 그렇지. 한 명 있었고. 그렇지. 맛 좀 봐라 이번에. 이번에 한번 니네 당연히 비례는 그러니까. 찍어주는 줄 알았지. 아니 검수완박을 진보 정당이 찬성하면 안 된다니까요. 오히려 그러니까 솔직히 말이야. 권성동 의원은
권수안박 비슷한 법안을 옛날에 낸 적이 있어요. 아 그렇지. 맞아. 그 권성동 의원이 2019년에 완박은 아니지만 하여튼 좀. 2019년에 권성동 의원이 냈던 법안하고 지금 통과돼 있는 법안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아, 그렇지. 부패 경제 범죄만 검사한테 주는. 어. 예, 그래서 오히려 검수완박은 국민의힘 보담도 정의당이나 이런 당에서 앞장서서 반대해야 되는 아닌데 그렇지. 그거를 그런 식으로 이제 찬성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학을 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검수완박 법안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정치적인 사건 말고는 별로 국민들 입장에서 와닿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이 제대로 그러니까 피해자라면 제대로 수사를 받고, 네네. 그러니까 가해자를 제대로 수사하고, 네. 경찰 검찰 쉽게 말해서 더블 체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가는 게 훨씬 그쵸. 수사 속도도 빠르고 결과도 좋은데 네. 막말로 검수완박 난 좋다? 그렇죠. 변호사들은 좋죠. 저 아주 좋아요. 네. 아주 좋아요. 경찰에서 정리하고 끝낼 수도 있잖아. 얼마나 좋은데. 근데 다만 우리 의뢰인들이 되게 힘들어해. 왠지 알아? 너무 오래 걸려. 네. 옛날에 3개월이면 끝날 게 지금 다 경찰해야 되거든. 네. 막 6개월 1년씩 걸려요. 이게 누구를 위한 법이냐고. 이제 그런 생각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당, 여당,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의 기싸움 말고 진짜 민생을 생각하는 다른 이제 또 아까 말한 정의당이나 이런 데서 좀 더 냉철하게 바라고 판단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게 나도 그때 너무 안타까웠어요.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한 법안이고 그렇지. 그리고 재벌한테는 좋아요. 아 좋죠. 좋을 뻔했네. 좋을 뻔했는데 왜냐하면 지금은 아니지. 부패 경제 범죄를 아예 넘기진 않았으니까. 예. 아유 그러니까 지금 이 법안이 진짜 누구를 위한 법안인지 누구를 위한 법안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헌재까지 왔는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다. 네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일단 첫 번째 주제는 이걸로 잡아봤습니다. 자 우리 문자 좀 소개해드릴게요. 정희님. 밑으로 내려주세요. 거기 읽어드렸습니다. 백변님, 수미님 늘 열심히 화이팅하시는 모습 멋지십니다. 아유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랑애미님 우리와 수다 화이팅. 우리 말랑애미님은 친구 같아. 단톡방에서도 맨날 이렇게 뵈니까. 네 우리 3X라지님 윤통 임기 중에 대법원장, 대법관 12명, 헌법재판관 9명 전원 임명한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그럼 저러면 이제 사실 대통령이 다 임명하는 건 그럴 수가 아닙니다. 없으니까 어차피. 이제 국회랑 뭐 이렇게 다 하긴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헌재 판단이라는 건 약간의 정치적인 고려가 정책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 법원의 판단하고 좀 다르니까. 헌법재판은 본질이 원래 정치적이라서.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 판단이 좀 아쉽다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시워드님. 근데 저는 무슨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어쩌고 이렇게 공격하는 건 온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요. 시워드님 대한민국 정치의 좌편향, 우편향, 풍향 속에서도 꿋꿋이 항해해 나가는 정치와 수다 응원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응원을 해주시네요. 저희는 뭐 어느 편향은 아니니까. 마이리버님 수혈 좀 합시다. 김태현 가볍지만 쭉쭉 나가는 진행 각오. 이긴 할 말하는 위트 있는 모습 써보자고. 김태현은 옛날에 갔습니다. 제 김수민이에요. 김수민. 나 김태현. 그러니까. 네, 김태현인 줄 아시나 봅니다. 그러니까요. 아닌가? 우리 다른 뜻이요. 화요일날 저희 재섭이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저는 개인적인 신분이 없어서. 자 우리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자 우리 두 번째 아이템. 우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재명 대표. 네. 벌써 30분이 지났네. 우리 시간 후딱 가요. 자 우리 다음 기사 좀 띄워주세요.